봅시다. 두 번째 작품은 중요하죠. 이거는 3학년이 됐는데 이 작품을 모른다. 그거는 뭐 이제 공부를 알겠다는 얘기할 것 같고. 송강정철의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죠? 관동별곡 했었잖아. 들었니? 다 들었어? 다 들었어? 세번가에 안돼. 진짜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진짜 나중에 3학년 때 나한테 찾아봐 애들이.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 관동별곡이 안 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들어야 돼. 너무 중요한데. 좀 과하긴 하지만 정말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 작품과 이어서 봐봐. 지금 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점점 몇 작품이나 나와. 여러분 3개년 보고 계신 거예요. 2020, 2021, 2022학년도 6구 수능을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거거든요. 3학년 12월, 1월, 2월, 3월에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앞에 좀 땡겨가지고 한다고 1년 정도 빨리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하지. 내가 무슨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중요해. 배웠니? 혹시 1학년 때 충분히 배울 만한 작품이긴 한데 송민국 배웠어? 안 배웠어? 그냥 처음 보는 그 작품이야? 감명 올려 나오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송민국이야. 감리 올려 나오는 건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지. 학원에서 한번 해서 있어. 송민국 정도는 원래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학기가 넘어가는 그 중이 있거든요.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방학 때 해야 되는 게 고전 작품을 되게 많이 봐야 돼요. 그때 이제 송민국 정도는 보셨으면 이 작품이 조금은 더 수월할 거고. 이게 이제 씬이 3인곡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송민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열받는 건 이 3인곡만 하면 안 돼요. 원래 이 작품만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송민곡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상을 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저번 주부터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3인곡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좀 뽑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오늘은 3인곡에만 좀 집중을 합시다.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먼저 드리면 단권화를 하려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게 프린트가 여러분 100장이 넘어가면 안 찍혀요. 그래서 나눠드리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인곡 여러분 프린트 많은 건 아는데 잘 좀 챙겨주세요. 잊어버리면 다시 뽑아보려고 하시고요. 이거는 필기 하시고 이제 옮겨 적으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드릴 겁니다. 자료는 이제 같이 읽고요. 필기는 이제 옆에다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고전은 무조건 읽기 공부하셔야 돼요. 원본 보고 여러분들이 아래 쓸 수 있으면서 이 맥락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전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꼭 이제 여기서 쓰는 부분들을 옮겨 적을 수 있게 안 보고 다 적을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품 봅시다. 문제는 근데 이거 하셨니? 수업은 했었어? 아직 아니야? 그러면 3인공만 할지 작품이랑 연기할지는 모르는 거네? 오케이. 일단 3인공만 할게. 일단 3인공 할게. 일단 4인공만 할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지 좀 봅시다. 그러면 이제 자료는 뭐를 보시는 게 제일 좋냐면요. 맨날 페이지 넣는다는 게 맨날 까먹는. 이렇게 생긴 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생긴. 해법 문화 여러분 다 썼거든요. 네, 그걸로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이미 이제 수많은 출판사들에서 되게 정리 잘 해놨어요. 아까 전에 그 그리운 마을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시면 되고. 봅시다. 우리 누굽니까? 송강? 사대부 중에 사대부. 그리고 이 조선시대의 최고의 문장가입니다. 관동별곡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제의식이 뭐였어요? 와, 내가 자연 속에서 너무 놀고 싶은데 임금님 때문에 내가 뭐하겠다? 속세를 선택을 한 뒤에 뭐하겠다? 나중에 자연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완전한 사대부의 가치관들이거든요. 이 작품 역시도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관동별곡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이 송민국, 삼민국은 언제 썼을 거? 얘가 그렇지 귀향하고 유배가사. 그래서 그 유배가사에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1번 작품이고. 이 작품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충심, 연주, 지사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는 사랑하는 주인을 따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충신, 연주, 지사고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전천 흐름들이 있는데 그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 이게 정읍사, 그다음에 이 삼인국, 송민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삼인국만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여기 내부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뭘 보여주고 있어요? 지조와 절개. 아무리 내가 뭐가 되고, 내가 유배, 이별, 단절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하다? 님에 대한 사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쪽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화자가 여성화자예요. 이 사람이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화자를 여성화자로 내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이 만약에 여기 주관식이니? 잘 없어요. 만약에 주관식이 나온다면 여기가 거의 무조건이고요. 객관식도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자가 여성으로 다루는 이유의 효과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님에 대한 이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보다 이 여성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게 그 정안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 작가님이 생각을 하신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공감대 확보예요. 보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에 임금님과 신하의 관계가 많겠어? 여자 남자가 많겠어? 여자 남자가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런 지조와 절개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좀 갖고 가셔야 돼요. 화자가 여성으로 만들어지면. 요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작품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은 미인, 곡인데요. 사랑합니다, 미인을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미인은요, 오늘날과 좀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여자를 미인이라고 칭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덕이 높은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들도 미인이었어요. 즉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 공자님, 맹자님, 여기서는 뭐가 만들어집니까? 임금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작품은 조선시대 4대부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이 몸 삼기실 때, 이 몸을 삼기실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얘가 뭐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다로 해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작품을 이제 좀 어휘를 조금 세 가지만 더 알려드릴 텐데, 들어가기 전에 인간적으로 이건 알아야 됩니다. 괴담 혹시 뭐게요? 훌륭해요. 사랑하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고이는 거야. 그 다음 녀다, 얘다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가다.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님과의 그런 추상적인 이미지가 되면 뭐가 될까요? 같이 운명을, 나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해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다. 그렇죠. 헤아리다의 원형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얘네들이요, 여성 화자가 남자를 그리워할 때 맨날 나오는 서술들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는 좀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 이제 송민곡을 배우셨으면 그때 이제 좀 신경 쓸 수 있는 어휘들이죠. 그래서 대표성을 띠는 작품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이제 배우면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 몸이 그죠? 만들어질 때. 이 몸이 만들어질 때, 님을 쫓아 만들어졌으니 한생 영분이요 하늘 모를 일이다. 우리 여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아니 뭐 그래 여러분 취향껏 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니 편한 대로 하세요. 네. 한생 영분이요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만들어질 때 님이 만들어질 때 나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뭐다? 천생연분이다. 한생연분이다. 운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늘이 안다 모른다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의 시작전부터 뭐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서리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서리법을 같이 읽고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괴신이 사랑하시니 이 마음 이 사랑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전혀 없다. 비출 때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사랑이 최고야. 평생에 원하여되 한데 내자 하였더니 여기거든요 이거? 한데 내자 하였더니 한 인생이 뭐야? 같이 살아가고자 했었는데 이 사람 소망은 뭐야? 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자 했던데 늙어야 무슨 일로 외로 두고 그리는 거 그리워하는가. 자 여기서는 대조대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와 뭐의 대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대조대비 등장하거든요. 대조대비 뭐와 뭐를 대조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대조대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뭐예요? 님과 나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나 혼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모든 상황은 님과 뭐하고 있다? 이별되어 있는 상태고 님이 부재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나의 감정의 유발의 이유라고 생각하십니다. 대조대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엊그제 님을 모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더디 어찌하여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광한전과 하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파생되는 얘기인 건데 과거에는 내가 어디 있었어? 광한전에 있었고요. 지금 나는 어디 있어요? 하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전체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하계라는 이제 뉘앙스. 자, 이게 고전 소설과도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천상계와 하강계를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전반적으로는 뭘 깔고 있냐면 은유법을 깔고 있어요. 은유법을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임금님을 뭐로? 옥황상제. 자기 자신 이 신하를 뭐로? 선명. 구조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천상계에서 어디로 이동한 것을? 하계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뭐로 이제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배간 것을 이렇게 형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가 뭐야? 의유법. 이게 뉘앙스가 나와야 돼. 광한전. 이게 옥황상제의 거초거든요. 결국 뭐다? 임금님의 궁궐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공간감이 되겠습니다. 또 대조대비죠. 과거에는 모시고 계셨는데 내가 유배를 갔구나. 올적의 비스머리 헝클어진 지 3년일 때 연집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 고의할 꼭 고의할 필요가 있다 없다? 또 이제 서리법을 베이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내가 왔을 때 이 곱게 빗었었는데 지금은 머리가 너무 헝클어진 거예요. 근데 이 하계로 내려온 게 몇 년이다? 몇 년이다? 10년 됐다. 이게 유배된 지금 상황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하나 정도 더 보시면 되는데 연지구. 얘는 좀 잘 나오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화자가 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성, 화자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가끔 이제 외부 시랑 응변에서 우리 혹시 서병불복 배웠나? 서병불복. 내가 나를 사랑에만 주신다면 서울이지만은 내가 질서응변을 버리고 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공새끼야 왜 나의 님을 데리고 가니? 너 집 가봐라 바람난 아내가 있단다. 님이시여 건너시면 다른 꽃을 꺾을까 다른 년이랑 바람 날까봐 무섭습니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서경불복 적극적인 여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 작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질산배가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은장도 같은 것도 나와요. 이 은장도가 이제 여성들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검이었죠. 그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이 화자가 여성 화자구나 라는 걸 이제 추측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요. 마음에 맺힌 시름, 감정 나왔죠? 시름 첩첩히 쌓여 있어. 첩첩하게 쌓여 있어. 짓는이 한숨이요, 지는이 눈물이라. 그래서 감정선 나오죠. 시름, 그다음에 한숨, 눈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님과 이별한 자신의 감정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는 게 좋을까? 이거 뭐 하는 김에 좀 하죠. 하는 김에 합시다. 하는 김에. 여러분들 고전 읽을 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이어적기예요. 연철이라고 하죠. 이어적인 것들을 항상 뭐로 바꿔봐야 돼요? 끊어적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넘어가 있는 자음들을 앞으로 좀 당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여러분들 어두자음분이라고 아시나요? 어두자음분. 그래서 방금 읽었었던 부분들에 쌓여있어의 이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이야기죠. 이어적기니까 이 키를 어떻게 해야 돼? 당겨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 2배 하시면 돼요. 앞이 뭐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나중에 된소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싸, 여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뭐가 되지 않았어요? 두음 법칙이나 그 다음에 두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니난이 보이세요? 니난이? 이것보다는 진하게 바꾸니까 이거보다는 툭접이 이거보다 툭접이. 두개음화가 뭐예요? 디귿티귿이 2계열의 모음과 만나서 지읒치읒으로 바뀌는 양상들을 보여요. 이걸 해석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때는 어떻게 됐을까? 척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여에서 지금 뭐로 바뀌어요? 어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반모음화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과거했던 이중모음들을 오늘날의 반모음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이런 이슈들을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현대어로 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기본적인 얘기들이라 얘기는 좀 해드릴게요. 우리 1학년 2학기 때 배운 얘기들이에요. 정상적인 커리큘럼, 이 학교 커리큘럼에서는 배운 세종어제 훈민정음 하면서 해야 돼. 그게 있었으면 됐습니다. 좋아요. 그다음에 한숨이라. 그래서 인생은 유한한데, 인생은 끝이 있는데 시름은 끝이 없다. 대꾸법 대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나의 인생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젊었을 때 임금님 곁에서 모셔야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니까 나의 시름은 끝이 없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무정한 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이 작품은 뭐도 가지고 있다? 은유법뿐만이 아니라 뭐뭐 하는 듯이라는 직유법도 같이 갖고 있구나.
이 주기법을 쓴 이유가 뭐예요? 이 물, 시간이 흐르는 것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영양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듣거나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시자. 자, 영양 동그라미 써봐요. 영양. 이게 해석을 하면요 뜨겁고 차가움이 이 키워드를 쓰는 이유는 결국 뭘 표현하기 위함이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뜨겁고 차다라는 건 낮과 밤 혹은 여름과 겨울이 반복된다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반복돼서 흘러간다는 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키워드들이 되게 많은데 뭐가 있냐면 맨날 들려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광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소리 음자가 아니라 밝을 광자에 어두울 음자예요. 그래서 밝고 어두움이 반복되면 얘도 뭡니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지고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나와요. 내 화가 피고 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들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볼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춥고 어두움 춥고 뜨거워 어둡고 밝은 이런 뉘앙스면 꽃이 피고 지고 이런 뉘앙스는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느낄 일이 하도 할 시작 이것도 단어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하다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하다는 오늘날의 많다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렇게 쓰던 게 뭐였어요? 오늘날의 지금 하다 이 누잉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고 하다가 많기도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에 지금 뭐로 끝나고 있어요? 이게 샤로 끝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높임의 선어말어밀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쓸 때 마지막에 쓰이면 얘가 뭐예요? 영탄적 어미 즉 어조를 만드는 간판 영탄법을 이제 만드는 연탄적 어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이 감정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절제했다 이런 거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석본 보시면 많기도 많구나 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삼명선 결국은 과거에는 내가 젊었을 때는 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했지만 현재인 지금은 어떻게 됐다? 광안전에서 떨어져서 하계 유배에 와서 혼자 살고 있다. 그래서 나 지금 수습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좋아요. 그다음 여기까지가 이제 서사. 이런 얘기를 그다음 뭐죠? 이 작품의 특징 또 나오네요. 죽을법 이런 거. 이게 이 작품의 포인트는요. 계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대칭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봄에 뭔가를 이만큼 보내요. 여름에 또 뭔가를 보내고요. 가을에 또 뭔가를 보냅니다. 겨울에도 님에게 뭔가를 보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자신의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조와 절개. 그리고 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신으로 돌아가시면 좀 디테일이 달라져요. 지조, 걱정, 소망, 걱정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내신이니까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동풍이 번듯 불어 적설을 헤쳐나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 있구나. 그래서 봄으로 시작을 하죠. 자, 요번 기회에 봄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여기서 무슨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어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이라고 해서 동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북풍은 무슨 계절일까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 겨울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동풍은 반드시 잡아주시고 계절적 치열입니다. 계절적 치열. 동풍이 건들 불어 적설 쌓여있는 눈을 개천내기. 예, 겨울의 이미지지만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매화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의 동풍과 이 매화는 봄의 이미지를 만드는 키워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드로 조금 더 잡아드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도화. 얘가 뭐예요? 도화가 무슨 꽃이? 이게 복숭아꽃입니다. 도화, 행화, 이화, 진달래꽃 이런 애들이 나오면 얘네들은 계절감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야, 근데 4대부야. 근데 4대부인데 뭐가 등장했어 지금? 매화가 등장했어. 매화가 등장하면 얘는 뭡니까? 4대부인데 매화야. 그럼 뭐야? 지조와 절개야. 왜 이런 이미지를 갖고 다닐까? 얘가 초 혹은 늦겨울에 피는데 하얗게 쌓여있는 애에서 얘가 혼자 타요. 그러니까 눈은 이 간신배, 이 장애물의 역할을 한다면 매화는 그 중에서 꿋꿋하게 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항상 뭐의 역할을 한다? 지조와 절개. 계절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치열한 걸 납득하시면 됩니다. 매화가 두세 가지 피어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 가뜩이나 차가운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자, 이 매화랑 항상 등장하는 세트가 있어요. 이제 암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은은한 향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암자가 막 암습, 암살 이래가지고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세는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긍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은하게 풍기는 냄새라는 뜻이에요. 나오는 순간 후각적 신상이고요. 나오는 순간 매화랑 세트가 돼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작품도 감각적 신상이 베이스가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암향은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다리조차 병화태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이게 전형적이거든요. 결국은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방이 만들어지는 거고 항상 여자가 이게 뭘 보는 거야? 창가를 바라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잠들려고 하는데 그 창문을 통해서 뭐가 등장하죠? 달이 등장하죠. 조선시대야 하늘 위에서 떠다니는 해, 달, 별, 이 나를 비춰. 그럼 얘는 뭐라고 해석하시면 좋습니까? 임금님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달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임금님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님을 떠오르게 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도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왕을 지칭하는, 상징하는 대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의 무조건이거든요. 세트, 이 매화와 달이 거의 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해야겠죠. 저 매화 꺾어내라. 이것도 알고 있지 않을까?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아래 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여 있죠. 그럼 얘 어떻게 읽으면 돼? 얘를 아니면 넣어보면 됩니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아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좀 보시고 일반적으로 첫 음절일 때 아고요. 이제 마지막 음절일 때 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다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꼭 특별하게 맞는 건 아니라서. 저 매화 꺾어내어 님 계신 곳에 보내오죠.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자 보세요. 그래서 봄에 요 해당하는 부분들이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님에게 매화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화는 뭘 상징한다? 지조와 이 사람의 절개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감정선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줄을 잘 읽어볼까요?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일단은 뭘 잡으셔야 되냐면 이 매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매화를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연물한테 이름 불러주거나 너라고 하는 순간 얘는 뭐야? 의거. 이거는 이제 잡으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감정선이 보는데 어떻다 여기실까요? 여기서의 감정이 뭘까요? 이게 걱정이고 이게 의구심이에요. 이 감정. 봐봐, 다른 제품들은 어떨까? 이런 감정 안 나와. 그냥 매화 보내는 거고 님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나의 지조와 절개만 보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좀 디테일하죠. 내가 지조와 절개 보내는데 이거를 임금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좀 걱정돼. 좀 궁금해가 되는 거예요. 왜? 화자의 상황이 뭐니까 유배가 된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너 꺼져라고 해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나의 지조와 절개는 변함이 없지만 임금님이 그거를 받아주실지 안 받아주실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좀 구체적인 감정선들도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보자. 어떻다? 듣기 싫고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봄이 끝나니까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여름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절의 흐름, 계절적 이미지 다시 한번 먼저 드릴게요. 꽃지고 녹음이 새잎날이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저가 드시면 여름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뭐다? 녹음입니다. 이 녹음이라는 게 그 나뭇가지가 만들어내는 그늘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푸르르는 그 나뭇잎들이 이제 막 뭉쳐 있는 모습들을 녹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봄이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여름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녹음이 깔려 있는데 나위가 적막하고 슈막이 비어 있다라고 합니다. 나위는 얇은 비단으로 만든 장막, 슈막은 수놓은 장막이라는 뜻인데 이게 또 전형적인 패턴인 거예요. 우리 교환가면서도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공간은 뭐야? 당시에는 이게 집 하나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 발이나 커튼 같은 것들이 좀 필요했는데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님이 있어야 되는데 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감정이 뭐다? 적막함. 이런 쓸쓸함 이런 감정선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적막하다, 비어있다, 님이 없다. 님이 부재하여 있는 상황을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시름이 한데 시름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기덥고 날은 어떻게 기냐. 그래서 쓸쓸하잖아, 슬프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인테리어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발을 걷고 새로운 거 만들고 근데 시간이 다 안 가.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어떻게든 이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나는 하나도 안 살지. 그 이유는 뭡니까? 이미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앙금 베어놓고 오색선 풀어내어 금자해 금자로 변화여서 변우여서 님의 옷을 지었니 수품은커니와 제도도 같으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배곡함에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흐시고 천리만리 길에 누구라서 찾아갈고 나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나를 남기실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천천히 이 사람이 그래갖고 뭐를 해요? 시간이 많아. 이 시간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만드는 겁니까? 우리 님에게 보낼 뭘 만들어요? 옷을 만들어요. 옷을 만드는데 그래서 내가 저랬던 옷이죠. 근데 이 옷을 만들 때 그냥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뭘 써요? 첫 번째가 이제 소재들이 나열이 되는데 원앙금, 그 다음에 오색실, 그 다음 금자, 그 다음은 뭐 산호수. 이것들 전부 다 과해. 이 사람이 우리 임금님 옷을 만드는데 다 뭐예요? 금으로 된 산옷으로 만든 지게, 그죠? 그 다음에 오색실. 그 당시 우리 색이 있는 옷들은 전부 다 귀족들. 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앙이라는 것 자체가 뭐를 상징해요? 부부를 상징해요. 이 우리 신랑 신부 맞점을 할 때 앞에 있는 새가 이 원앙을 상징을 하거든요.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부부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님에 대한 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님에 대한 정성, 자신에 대한 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휘가 조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수품은커니와 제도도 갖추시고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해석을 하면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격식도 갖추어. 누가 갖추었다라는 거야? 내가. 화자가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드는데 뭐도 있고요. 솜씨도 있고요. 뭐도 같이 있다. 이게 은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뭐라고? 나 아직 뭐 있다. 나 아직 능력 없다. 나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임금님 나 좀 다시 불러주세요.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님에 대한 요 애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과하적, 야 진짜 산호수로 만들었을까? 진짜 금으로 된 자로 만들었을까? 과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화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화법을 통해서 과장되게 표현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이제 노력했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의 무조건 나오죠.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까 화자야. 님 계신 데를 이제 바라보니까 여기 항상 뭐 있어요? 산이 있고 구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님을 바라보는 장애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대적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당시 나를 방해하는 간신 새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거의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재적으로. 그리고 천리 만리 이 거리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천리 만리 이렇게 키워드가 되고 이렇게 항상 이런 감정선에서 수량화가 나왔다. 그러면 물리적 거리와 동시에 뭘 거리감입니까?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내신이다 보니까 머흘도 머흘시고도 해석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멀리 있기도 멀리 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험하고도 험하구나 이렇게 잡아주세요. 물론 부정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멀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근데 내신에서는 가끔 이런 것들 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감정도 똑같아요.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또 감정 뭐예요? 내가 옷을 보냈는데 이거를 보시고 반기어 주실까? 라고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아직도 좀 의구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옷은요, 님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성. 야, 그냥 충성심이라고 하면 돼. 그냥 다 지조절기라고 하면 되는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가 여름. 가요. 그 다음이 가을이 오게 되는데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가 울어낼지 울고 갈 때 그래서 서리 사실 서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고전시가에서 서리는요 가을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을에 서리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끔 뭐도 기러기도 굳이 계절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하면 가을 쪽에 가까워요. 가을 쪽에. 그래서 좀 이미지 만들어 주시고요. 서리 김에 기러기 울며 날아갈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러기가 울며 날아간다. 울며 날아간다. 뭐 나와야 될까? 진짜 얘가 울까? 얘가 슬플까? 아니야. 무슨 감정이에요? 누구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란 말이야. 또 뭐 나와요? 객관적 상황물에 감정, 이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울고 날 때 위로해 공간이죠. 위로해 혼자 올라서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은 다음에 동산에 달이 나와 북극에 별이 보이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패턴이죠. 그냥 올라가가지고 정자에 올라가가지고 이 커튼을 걷어보니까 반이 뭐가 보이는 거야? 달이 보이는 거야. 별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 달과 이 북극성 또 뭐겠어요 이거? 또 임금님이 성장하게 되는 소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이제 감정이 이제 솟구치게 되는 거고 청망을 베어내어 봉황루에 붙이고자 누 위에 걸어두고 탈황을 다 비춰서 심산 궁곡을 전낮같이 대낮같이 비춰주세요. 자, 요번에 님에게 보내는 소재는 뭐예요?
청광이라는 소재. 청광. 근데 여기서는요 선정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번에는 임금님한테 좀 바라는 뜻이죠. 내가 이걸 봤는데 이 달빛이 청광으로 표현해요. 이 청광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임금님한테 보내는 거야. 근데 임금님이 이걸 갖고 광안루를 갖고 이걸 어디에? 이렇게 집이 있으면 여기에 달아놓고 온 세상을 비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이 뿜어내는 이 빛들은 임금님에 대한 선정 혹은 은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선정과 은총이 어디에 닿기를 바래요? 심산궁모 아주 깊은 골짜기까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님에 대한 선정에 대한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하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겨울. 겨울 보시면 건곤이 퇴색하여가 겨울을 너무 많이 표현하고 있는 퇴색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건곤이 건곤감리할 때 건곤이거든요. 이때가 하늘과 땅을 의미해요. 근데 하늘과 땅이니까 온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 세상이 퇴색하여 닫혀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제 만물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닫히고 얼어붙어서 백설이 한 빛일 때 키워드는 뭐가 되겠습니까? 백설이 빛. 흰 눈을 통해서 계절적 이미지를 만들어줬고요.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있다. 사람은 물론이고 하늘에서 나는 새들도 움직이지 않는다. 소향 남반이 춤이 이렇거든 옥루 고쳐야 더욱 말해 무엇하겠는가. 서리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자 귀향을 가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 임금님이 계신 건 여기죠. 귀향을 가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남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적도 어디 있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즉 소향 남반은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도 존나 추워. 겨울이 됐으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는 우리 임금님이 계신 이 수도 서울은 훨씬 나보다 뭐 할 것이다? 추울 것이다. 내가 이렇게 추운데 우리 임금님은 더 춥겠지. 아, 감정 뭐겠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임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어떻게 사실까? 그래서 양춘 따뜻한 봄 기운을 붙여내어 님 계신 곳에 쏘이고자 모천 비친 해를 여기서 모천도 이제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초가집을 상징을 해요. 초가집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님이 계신 곳에 올리고자 홍상을 내미치고 시슈를 빵만 걷어 일모슈득의 햄가림도 많고 많구나. 자 끊고 갈게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보내는 건 뭡니까? 요번에 보내는 거 양춘이에요. 따뜻한 봄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춘. 좀 디테일 보시면 임금님에 대한 걱정과 염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조절기다. 자, 그 다음에는 진짜 내신적인 얘기인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홍향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있고요. 취슈 푸른 소매를 반만 걷었는데 그 당시 이게 이제 선녀들의 복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은 뭐예요? 검은 삿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 모르가니 룩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선녀를 상징하는 소재들이 바로 이런 소재들이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흰색, 검은색 저고리랑 그다음에 이렇게 푸른색, 빨간색 저고리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가 색채대비예요. 그래서 붉은색, 푸른색을 색채 대비를 해서 자신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묘사를 했다. 이 정도는 이제 동그라미 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일모슈득에 햄가림도 많고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햄가림, 햄 보세요. 햄. 요거 원은 뭐게요? 해가예요. 즉 생각하는 거. 즉 생각을 가리는 거. 생각이 근심 걱정이 생각이 많고도 많구나. 다른 애가 짧은 애가 쉽게 지어서 긴 방을 고쳐 앉아 청등을 걸은 곁에 전공부를 놓아두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됩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구절이죠? 규원가에서 봤던 구절이죠. 규원가에서 님 기다리면서 청등 보고 다른 판단 말이에요. 얘도 똑같아요. 전공부를 놓아두고 꿈에나 님을 보려
턱받치고 기대 있으니 앙금도 원앙금도 차도 찰시작 이 밤은 언제 새고. 그래서 이 천등과 변공은요 나의 그런 안타까움 그런 님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달래주고 있는 수단인데 결국은 달래줘요 안 달래줘요? 못 달래주는 거고요. 또 패턴 나오죠. 현실에서는 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꿈에서라도 님을 보고 싶었었는데 자 했는데 앙금도 이게 원앙금 즉 원앙이 그려져 있는 이불이에요. 원앙이 그려져 있는 이불은 누가 걷는 걸까? 아까 원앙이 뭘 상징한다고 했었죠? 부부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이게 원래 나랑 남자랑 했었어야 해. 근데 님이 없지. 그래서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차고 무슨 이미지를 기반으로? 촉각적 이미지를 기반으로 님에 대한 그림을 항상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꿈에 가야 되는데 잘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미 너무 그리기 때문에. 마지막이죠?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야, 그 당시 하루는 12대인 이유가 있죠. 오늘날은 24시간이지만 그 당시는 2시간을 묶어서 얘기했어요. 12지수는 썼습니다. 40, 6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2대라고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30일은 30날은 한 달 내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30날 적은 잠깐 동안 생각 말려고 이 시름을 잊자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임금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죽겠는 거야.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도 그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마음에 맺혀 있어 골슈에 깨쳤으니 사무쳐 있으니 편작이 열이 오나 이 병을 어찌하니. 하고 내가 잊으려고 했는데 잊혀져 안 잊혀져? 안 잊혀져. 그 이유가 뭐야? 뼛속에 임금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게 잊혀지질 않아. 그러면서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편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얘가 삼국지에서 나오는 화타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고 전해지는 조조라든지 관우를 이제 고친 아주 유명한 의사인데 얘가 뭘 얘기하냐면 수많은 의사 중에서 가장 높은 의사인 거죠. 그래서 얘가 무슨 법이 깔려 있냐면 대유법이 깔려 있어요. 이 대유법이 원래 전체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대신 뭘 표현하는 거예요? 일부로 빗대어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 좋은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일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 고사의 이름을 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대유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유법 정도는 우리 알아두시고. 근데 얘가 열병이 와 고쳐 못 고쳐? 못 고친다는 거예요. 어라 감탄사죠. 내 병이야. 이 님의 다시로다. 조심하세요. 절대로 봐봐. 다시로다. 우리 규원가에서 뭐였어? 원망이었어. 근데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절대로. 얘는 사대부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병이 든 건 님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지조와 절개와 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 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 절대로 원망적 감정이 아니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아 마지막 하이라이트 하나가 나온다면 여기겠지. 차라리 뭐가 됐어? 씨어디어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럼 뭐가 나올까요? 서라고. 요걸 쓰면 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의 화자의 분신이 만들어져요. 화자의 분신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뭐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조와 절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차라리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았다가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님이야 나인 줄을 모르셔. 내가 님을 쫓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가 되겠다? 죽어서라도 뭐가 돼서? 범나비가 돼서 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살아서는 님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죽어서 범나비가 되는 거고요. 갈 때마다 어디 앉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꽃에 앉았다가 내가 뭘 묻혀온다? 냄새를 묻혀오는 거예요. 이 범나비는요 무슨 역할을 하고요? 화자의 분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후각적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님한테 가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유지하겠다. 설사 뭐 하더라도 이미 나를 인지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전에 있었던 감정선이랑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이거 좋아하실까? 아 나를 반겨하실까? 그런 거 상관있다 없다? 상관없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을 이 사람의 의지적 태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게 송민국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 볼 거라서 그래요. 이게 나중에 그 다음 시인 송민국이 있어요. 이 송민국에서 이제 강녀와 을녀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녀가 이제 물어보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요. 을녀가 이제 메인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을녀가 뭐라고 끝나냐면 차라리 죽어서 뭐가 되겠다? 떨어지는 달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낙원이 돼서 님을 그러니까 강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치님 어차피 죽어서 낙원이 될 바에야 차라리 뭐가 되라? 구준비가 되라고 얘기해요. 구준비. 이거 뭐 이게 낙원이 얘는 다 화살의 분신이고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 낙원이는 소극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바라만 보는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죽어서 그럴 거면 뭐가 돼요? 죽음. 이거는 터치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예요? 봐봐. 범람이 이렇게 밑줄 치고 똑같은 거 찾으라고 하면 낙월 찍으셔도 되고요. 구준비 찍으셔도 돼요. 근데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뭐 고르는 게 맞을까요? 남이는 가서 다 안다. 간단 말이야. 그래서 뭐 고르시는 게 맞아요? 구준비 고르시는 게 맞아요. 근데 다 맞는 얘기긴 해요. 화살의 분신이긴 한데 굳이 하나만 매칭하라고 하면 그렇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얘 후각이죠? 낙월은 멀리서 보니까 뭐예요? 시간이 갑니다. 구준비는 터치할 수 있으니까 성각 혹은 촉각으로 들어가요. 이런 다양한 그 감각적 신상의 대조 대비도 좀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해드리긴 하겠지만 우리 173페이지 보이시나요? 옆쪽에 173페이지 3번 볼게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몇 번을 가렵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세임나거든 나인가 여기 소서죠. 거기서 몇 번을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얘는 뭡니까? 화자의 분신이에요. 나를 준 거야. 그래서 나랑 이별을 하고 창밖에 심어둔 다음에 인나면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몇 번을 찍어주시는 게 맞겠고요. 하지만 홍남, 기생이 있었어요. 이건 진짜 남자랑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한 장만 넘겨볼까요? 175페이지 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볍게 해석만 해드릴게요. 자, 봐. 지금 집중하고 끝내봐. 나중에 해주기는 할 텐데 내 님을 그리워해서 우니 산적동새 나와 비슷합니다. 감정이입이거든요. 아니시며 거스라는들 내가 간신이라고 했던 그 말들이 잔월 효성이 아실 겁니다. 여기서 잔월 효성은요, 얘가 고려시대 작품이거든요. 잔월 효성은요 원래 임금님이어야 돼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때는 나의 결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천지신명으로 등장을 해요. 저 천지신명이 아실 겁니다.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벽이 시던이 누구입니까? 밑줄 쳐볼까요? 우기 시던 새끼들이 누구입니까? 얘네들이 아까 전에 나왔던 간신이랑 똑같아. 장애물에서 우리 산과 구름 나왔었죠? 걔랑 똑같아. 간신.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나 잘못 하나도 없어요. 무릿 말입니다. 무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간신 새끼들의 말이에요. 슬프구나. 아으.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니만 다시 들으셔서 사랑해주세요. 이게 춘신 연주시자의 시초입니다. 이 작품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 송민국, 삼인국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고려야. 그러다 보니까 달의 상징성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임금님이었고 얘는 이제 천지신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님에 대한 원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즉 고려시대 때는 뭐야? 아직 유교 사상이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을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임금님 때문이에요. 임금님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의 결이고. 여기서 그런 거 있다 없다? 큰일 나. 그죠? 그 차이점 때문에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느낌은 좀 잘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기본은 다 본 겁니다. 이 생민국과의 연계성과
이 시초격인 전과점까지의 차이점까지 보시면 기본적인 매핑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작은 글씨들은 이제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에 실렸던 거, 그다음에 모의고사형, 그리고 3인국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신형도 좀 미리 드립니다. 좀 빡세기는 하지만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큰 글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